다독이 인터뷰 오늘은 장연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님. 우리 앞에 상희님, 지혜님, 예림님, 그리고 연수님까지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단 말이죠. 드디어 바쁜 연수님을 모시게 됐어요. 우리 연수님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연수님 처음에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지 않는 만큼 사실 오래된 일인데 제가 책을 처음으로 몰입해서 읽었던 건 사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한 역사책을 빌렸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잠들기 전까지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고 읽었었던 경험이 바탕이 돼서 꾸준히 책을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떤 류의 책을 많이 읽으세요? 요즘은 심리학 책이나 아니면 제 고민에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는 편이에요. 그럼 유독 심리학 책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제가 바뀌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평생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도 가까이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심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내 심리가 어떤지, 타인의 심리가 어떤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심리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심리 공부를 하면 일단 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고요. 나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타인과의 관계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심리학을 공부하면 본인의 삶도 그리고 타인의 삶도 되게 균형을 잡으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독서 습관 모임에서 종종 심리학 책을 읽거든요. 근데 유독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야가 심리학이에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오히려 철학책 이런 건 잘 읽으시는데 심리학 책을 유독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심리학 책을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읽는 팁을 준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 심리학 책에 나온 개념이나 용어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대학 가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양육자의 개념이었어요. 그 양육자의 개념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살이 됐으면 나의 양육자는 나여야겠다.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거든요. 심리학이 좋다고 하니까 이걸 내 삶에 뭔가 통째로 적용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마음에 드는 개념을 생각해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연수님은 우리 수업하는 그 반 안에서 심리 선생님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연수님 나이가 2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저희 수업 안에서 가장 어리신 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성숙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좀 느꼈던 게 다독이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인 부분 중에서 연수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그걸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뭔가 반복되는 루틴에서 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한 5번,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고민에 관련된 책을 읽고 다이어리를 쓰는 게 제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그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자신에게 오늘 안녕했어 너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게 전 되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너무 행복만 추구하면 저는 오히려 불행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오늘 평안하고 안녕했는지를 묻는 거는 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는 느낌이어서 안녕했냐고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전에 20살이 된 이후에는 내가 나를 키워야 한다. 나의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나를 잘 못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나를 왜 키워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왜 나를 키워야 돼요, 내가? 저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나 자신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 일부분이니까 나의 어떤 모습 하나가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를 조금 좋게 변화시켜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 미래가 궁금해지고 그러면 조금 더 나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요즘 20대들은 스펙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이러는 거에만 관심이고 그래도 그걸 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연수님은 굳이 왜 힘들게 자기 개발을 따로 하세요? 저는 그게 저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저도 한창 그거에 몰두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스펙, 수치적인 결과. 근데 그걸 하다가 한번 좌절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좋았던 게 자기 개발을 하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자기계발 열심히 할 때는 주변에서 너 인생 진짜 재미없게 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연수님은 어때요? 자기계발 하는 거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은 진짜 열심히 산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너한테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 이런 분들이 한 반 있고, 반은 그거 왜 해? 힘들잖아. 지금 모습 그대로 만족해도 괜찮잖아. 넌 너무 만족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래야 하는 사람이어서요. 저는 그냥 성장하는 게 좋아서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연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안 휘둘리세요? 휘둘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나도 돌아오는 거. 내가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뭔가 휘둘렀다가 다른 데를 헤매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현명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나의 말에 집중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연수님은 나를 믿어주는 힘이 엄청 강한 거네요. 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강해지려고. 그러면 나를 잘 못 믿는 사람들한테 나를 믿어주는 힘을 키우는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를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취준생 때 너무 불안했거든요. 대학원 준비를 진짜 오래 하다가 취업 준비를 하게 되니까 주변 친구들은 막 스펙도 많고 당장 막 입사 지원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토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게 꼭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 책을 읽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아서 그거랑 관련돼서 저한테 편지를 꼭 썼어요. 근데 그게 제가 취준생 때 가장 잘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면, 이 시간에 NCS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면, 자소서 분석해가지고 자소서를 쓰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취준생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고, 탈락하더라도 막 좌절하는 게 아니라 탈락했구나, 뭐가 문제였지? 그럼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되게 건강한 또 사고로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믿는 힘이 없으면 되게 건강한 습관을 유지해 보시면 그게 오히려 나를 지키는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 건강한 습관이라는 게 멘탈적인 부분만 중요한 거예요? 체력적인 부분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꼭 길진 않더라도 꼭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왜냐면 확실히 그런 자연이 주는 거나 아니면 바깥의 외부적인 공기가 주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진 않더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수님은 고민이 딱히 없으세요? 평소에? 저 고민 진짜 많아요. 그 고민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일단 고민이 생기면 적어요. 다이어리 쓰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라도 나 지금 이런 걸 고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책을 찾아요. 책을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뭔가 맞는 구절이 나오면 그 구절을 보면서 고민하죠. 이거 내 고민이랑 연결된 것 같은데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고민의 해답으로 얻기 위해선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으면 사실 저는 그냥 유산소를 엄청 힘들게 타요. 보강도 유산소를 하면 생각이 좀 비워지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시각으로 그 고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20대 때는 고민 있으면 술 먹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수님은 그렇게 건강하게 풀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없어. 나는 그런 전제가 있어서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쟤 원래 잘난 애다. 원래 잘나셨나요? 아니 전혀. 그러니까 저도 막 자기 확신 없고 맨날 우울해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겨냈던 거는 그냥 작은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면 되는구나를 조금씩 쌓아가다 보니까 뭔가 확신이 생기고 그게 다 연결되고 나서는 내가 무너지더라도 지금 힘들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건강한 습관을 지키면 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요즘 20대들이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고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작은 성공이라는 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운동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저 사실 맨날 집에 가면 찌그러진 푸딩처럼 누워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헬스장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사람이랑도 낯을 진짜 많이 가리고 공간이랑도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그래서 헬스장 처음 갈 때 목표는 일단 가서 런닝머신 10분 타자였어요. 그렇게 이제 맨날 가서 유산소만 타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이랑 익숙해진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기구들 몇 개 해보자. 그래서 하나 처음에 하고 유산소 타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고 기구 2개 하고 유산소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스트레칭 한 3, 40분 하고 웨이트 3, 40분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한 40분 타고 이렇게 루틴이 잡힌 것 같고 천국에게나 그거 탈 때도 처음에는 5로 10분 타볼까? 그 다음에는 처음에 5로 10분이요? 와우. 왜냐면 저는 그것만 타고 오니까 그 10분만 아. 하니까 가서 그 계단 5도 10분만 타고 집에 올 거니까 처음엔 그렇게 갔다가 지금은 인터벌로 타거든요. 조금씩 늘려가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 신기해요. 제가 운동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저희 엄마도 저한테 난 너가 운동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처음에 한다고 할 때 한두 달 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운동을 진짜 안 숨쉬기 운동만 했어요. 보통은 하루 이틀을 하고 그만둘 것 같았어라고 한두 달 기준이. 근데 왜냐면 저는 뭔가 시작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데 시작하면 좀 꾸준히 하는 편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연수님이 저랑 수업을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벌써 1년이나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연수님이 알리사한테 배운 건 뭐예요? 저는 사실 책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도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 게 좀 쉽지 않았거든요. 알리사님 수업을 들으면서 진짜 실천 독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알리사님이 뭐 나다움 질문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책의 구절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시니까 저도 이제 고민이 생기면 그거에 맞는 책을 읽고 그걸 제 삶에 적용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알리사님의 그 장점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 주워서 내 걸로 만들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럼 그 중에서 주워서 연수님 걸로 만든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뭔가 부정적인 게 찾아왔을 때 내가 통제 가능한가 아닌가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 심리학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내가 통제 가능한 거에 집중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힘들었거든요. 실천하는 게. 이제는 그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건 내가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인데 사람들이 왜 나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답게 살아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짧은 시간이고 너무 남의 눈치를 보고 아예 한 번뿐인 인생을 살기에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제 수업을 신청하기 전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과연 이 수업이 정말 도움이 될까? 도대체 이 수업이 무엇인가? 연수님이 생각할 때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알리사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수업이고 그게 되어 있어야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연수님이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인생책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지금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허지원 교수님이 쓰신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심리학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과학이랑 임상심리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용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큰 맥락을 따라가다 보시면 되게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삶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독이 인터뷰 여기까지인데요. 마치 심리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오늘 귀한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연수님은 2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20대 분들이 연수님을 보면서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독이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